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쌤과 함께 한글의 창제원리 중 자음의 창제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이 한글은 원리만 깨우치면 금방 익힐 수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반나절이면 모두 배운다 라고 했었죠. 그만큼 쉽다는 이야기고 오늘 수업할 내용도 아주 쉽다는 의미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쌤의 설명을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창제 원리는 상형의 원리입니다. 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이나 소리 내는 방법을 본떴기 때문에 상형이라고 하고요. 이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 글자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글자 5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모음 을을 붙여서 그라는 소리를 냈을 때 입안의 혀 모양이 어떤가요? 혀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아마 혀가 여린 입천장 근처에 가 있지 않나요? 여린 입천장이 어디냐고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홀라당 까지는 부분은 우리가 센 입천장이라고 하고요. 센 입천장보다 더 깊은 곳, 혀로 만져보면 부들부들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린 입천장이에요. 그를 소리내면 혀가 여린 입천장 근처로 가면서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 되는데 이때 혀 모양을 본떠 기억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니은을 소리내 볼까요? 모음 을을 붙여 느를 소리내 보면 아마 혀끝이 어딘가를 톡 하고 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요. 바로 윗잇몸인데요. 윗잇몸과 치아 사이를 혀끝이 톡 하고 건드립니다. 이때의 혀의 모양을 본따 니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음입니다. 모음 을을 붙여 무로 소리내 볼게요. 이때 두 입술을 뗀 상태에서 소리내 봅시다.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죠? 미음은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져야 소리가 납니다. 그만큼 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입의 모양을 본떠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옷입니다. 모음 을을 붙여 스를 발음해 보세요. 스를 발음하면 공기가 두 치아 사이로 빠져나오며 소리가 납니다. 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치아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목구멍의 동그란 모양을 본뜬 이응 잊지 마세요. 이렇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상형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상형의 원리를 배웠고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기본자 5개를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획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획의 원리라는 것은 한자 더할 가와 선, 획자를 합한 것인데요. 기본자에 선, 획을 더해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기본자 5개는 이제 기억하시죠? 이 기본자 5개에다가 선을 더해 글자를 만듭니다. 먼저 기역에 선을 더한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 키읔을 만듭니다. 손바닥을 입 근처에 가져다 대고 모음 을을 붙여 그와 크를 소리내 보세요. 어느 것이 공기가 더 많이 그리고 세게 나오나요? 맞아요. 크가 그에 비해 공기가 더 많이 그리고 세게 나오죠. 가획의 원리는 선을 더해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지만 이때 획이 더해진다는 것은 소리가 세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리가 세지면 획을 그어 그것을 표시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 테니 기본자에 획을 더해 글자를 만들어 보세요. 1분 드릴게요.
기역에 획을 더해서 키읔을 만들 수 있죠. 기본자 니은에 획을 더해 디귿과 티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귿에서 소리가 더 세지면 티읕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기본자 미음에 획을 더하면 비읍과 피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읍보다 피읍이 소리의 세기가 더 센 거센 소리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다음으로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 글자 시옷에 획을 더해 만든 것은 지읒과 치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응에 획을 더해 여린 이읒과 히읗을 만들었습니다. 여린 이읒은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한글이 창제되었을 당시에는 쓰이던 글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형과 가획의 원리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이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글의 창제 원리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이체자입니다. 사실 이 이체자들은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글자입니다. 니은에 획을 더해 리을을 만들고 시옷에 획을 더해 반치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응에 획을 더해 옛이응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리을과 반치음 옛니응은 획을 더해 만든 즉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따로 우리가 이렇게 이체자를 분류하는 이유는 획이 더해지면 소리가 더 세지는 가획자와 달리 획이 더해졌지만 이 이체자들은 소리가 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가획자와는 다른 몸을 한 글자다 하여 이체자로 따로 분류합니다. 이제 앞서 배운 한글 창제 원리를 떠올리며 상형자, 가획자, 이체자를 학습지에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이 2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병서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서는 나란히 병이라는 한자를 써서 나란히 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음 2개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혹은 위아래로 써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병서는 나란히 병이라는 한자를 써서 나란히 쓴다 라는 의미라는 거 앞서 말했죠. 자음 2개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혹은 위아래로 써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병서는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용어가 어렵다면 굳이 지금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자 병서는 같은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재에도 각자 병서로 만들어진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쓰이고 있죠. 다음으로 합용 병서입니다. 다른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살펴보자면 연서는 자음자 둘 이상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입술 소리인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과 이응을 위아래로 써서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등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쓰이지 않아 사라진 글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쌤과 함께 한글의 창제 원리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다시 되돌아가 반복 학습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